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먼저 용어 설명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끊어보시겠어요? 목적격이란 말에 한 번 더 끊겠습니다. 관계란 말에 한 번 더 끊어주세요. 우리는 제일 쉬운 일단 관계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관계라는 건 문장과 문장을 관계시킨다고 해서 우린 이런 걸 문법적인 용어로 접속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혹시 접속사의 특징 알고 있나요?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를 쓰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주동만 알아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정확히 풀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만 공식을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필기해보세요. 접속사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동사의 개수가 나옵니다. 다시 접속사 개수 더하기 1을 하면 동사의 개수가 나온다. 요 공식까지 접주동의 플러스로 같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대명사라는 말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명사가 의미하는 건 쉽습니다. 이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하다라는 뜻의 대자예요. 왜 대신하는 걸까요? 대명사를 왜 대신할 때 쓰는 명사냐? 여러분 영어는요. 반복을 싫어합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썼던 명사를 또 쓰는 게 싫어요. 대신해서 다른 명사로 쓰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예문 한번 볼까요? The girl이라는 명사가 그 다음 문장에 한 번 더 언급이 되려고 하는데 똑같이 the girl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명사가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반복되는 걸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자리에 the girl을 써야 되는 자리에 이렇게 반복을 피하기 위한 대명사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주어, 동사 뒷자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목적어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쓴 대명사를 목적격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시 the girl이라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 her을 썼는데 이 her이라는 건 목적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대명사는 대신하는 말이고 목적격이라는 말은 주어 동사 뒤에 있는 이 목적어 자리에 앞에 나왔던 문장의 명사를 대신해서 쓸 때 쓰는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는데요. 이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류는 여러분이 이 표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주격 다음에 목적격. 네, 여기를 오늘 좀 포커스 있게 보겠습니다. 종류를 나누게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선행사입니다. 선행사를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랬죠? 맞아요. 선행사는 선행명사예요. 선자가 앞선자죠. 앞에 있는 명사를 즉 선행사라고 하는데요. 이 선행사를 쓰고 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쓰게 돼요. 자, 근데 어떤 관계대명사를 쓰느냐? 자,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나 whom을 쓴다는 거고요. that은 다 되는 거 아시죠? 사물동물일 때는 which나 that을 씁니다. that은 당연히 다 되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종류까지 봤는데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떤 문장이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선행명사가 딱 나왔어요. 이렇게 선행명사가 나오고 나면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관이 무슨 의미라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접속사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접속사의 의미는 뒤에 뭘 쓴다고요? 네, 접주동이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 관계의 역할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목적격이잖아요. 이 목적격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목적어는 항상 어디 쓴다고요? 동사 뒤에 씁니다. 그럼 여기 자리가 무슨 자리겠어요? 목적격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목관대 안에 이미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대명사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는 목적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왜? 이미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 안에는 접속사의 기능과 목적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 목적어가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 안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나오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똑같은 명사가 겹치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똑같은 명사를 쓰기 싫기도 하고 문장도 좀 연결해줬으면 좋겠고 다시 앞에 나온 문장의 명사가 뒤에 똑같이 또 나오는 거에 더해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접속사까지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요. 목적어를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왜요? 이미 이 자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 없다라는 말을 흔히 문법책에서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밑줄 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로 쓰인 명사나 대명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하여 쓰이고요. 그런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요. 그럼과 동시에 자, 두 번째 조건 문장을 뭐 해준다고요?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절에는요. 목적어가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빠져 있는 겁니다. 바로 뭐만 나옵니까? 주어 동사만 나오고 목적어는 안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죠. 자 이게 기능적인 문법적인 기능이었는데 이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요. 형용사 역할을 한대요. 와 너무 중요한 말이다. 여러분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명사가 어디 있었죠 얘들아?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명사, 즉 선행사가 명사였죠. 그래서 이 절이 수식을 하는데요. 누굴 수식하냐면 선행사, 즉 선행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형용사절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왜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명사 수식이라 그랬죠. 절은 주어동사를 얘기해요.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동사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형용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꾸며줄 수 있다 그랬고 우린 이 명사를 선행사, 선행명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까지는 내가 설명한 개념인데 여기 조금만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일로 와보세요. 생략에 표시하시고 별표 좀 쳐주세요. 생략에 관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거라 그랬죠. 그쵸. 선행사에 따라서 who, whom, which, that 이렇게 나뉘죠. 근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이 자체가 그냥 문장에서 안 보입니다. 생략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시험에도 많이 나오겠죠. 생략에 대해서 자 같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략되고 나면 여러분 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이면 어떻게 있다라고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알아내시면 됩니다.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가 뭔데요? 선행명사요.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명사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됐습니다. 여러분,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온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바로 주어, 동사가 옵니다. 목적어는 쓰나요? 아니요. 목적어는 쓰지 않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돼요.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명사가 나왔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주어도 명사인 거 아세요? 주어 자리에 명사, 품사만 했습니다. 주어 자리에 동사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얘도 명사죠. 얘도 명사죠. 지금 명사가 나란히 왔어요.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명사가 나란히 오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명사 충돌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명사가 나란히 나온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 싸우지 마 해서 갈로 처리를 해주시고 이 부분이 앞에 선행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역할을 할 수 있게 여러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명사가 나란히 있어? 명사? 주어 명사? 나란히 있어? 이거 좀 이상한데?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구나. 뒤에 목적어도 없고 라는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온다. 이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을 합치는 법을 예문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예문 와보세요. 자, 이 부분에서 the girl이랑 her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장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합치고 싶어요. 그럼 the girl을 쓰고 나서 자, 같은 애가 나와요. the girl 다음에 같은 애가 나오면 일단 관계대명사를 써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her은 쓰지 않습니다. 자, 갈로는 이렇게 쳐주시고요. 수식은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Let's look at the writings. writings라는 아이와 뒤에 문장에 나오는 them이 똑같습니다. 똑같을 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them을 썼는데요. 문장도 합치면서 them이라는 목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이렇게 앞에 나온 명사 뒤에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넣어주시고 이 뒤에는 them을 빼주셔야 됩니다. 왜? 이 them이 이 안에 이미 쏙 들어갔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에 더해서 여러분은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체가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방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난이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화 버전인데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문에 별표 쳐주시고요. 이 예문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 the place란 명사와 이 the place란 명사는 똑같습니다. 근데 영어는 문장을 합치면서 똑같은 명사를 반복하기가 싫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앞에 나온 명사 뒤에다가 관계대명사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반복되는 명사는 이 자리에다가 쓰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이미 which나 that 자리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럼 문장도 연결되면서 in 뒤에 있었던 the place 역할을 반복을 피하는 대신하는 명사 역할까지 해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린 in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전치사라 그럽니다. 자, 전치사는요,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전치사는요, 항상 명사랑 같이 다니는 세트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명사가 어디로 갔어요? 위치나 that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아니, 여기 있어야 되는 the place란 명사가 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고요. 그럼 어떡해요? 아니, 나는 명사랑 같이 다녀야 되는데 내 짝지가 저 앞으로 갔단 말이야. 나 혼자 있기 너무 외로우니까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어디로 이사 갔어요? 자기 짝지가 있는 위치 안쪽에 여러분이 보이진 않지만 the place가 이미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러면 그 친구를 따라서 인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앞에 인이 이사 올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위치를 인위치까지 하는 내용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한 번 더 볼게요. 전치사 인이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왔어요. 근데 이렇게 앞에 인이 이사를 왔을 때 위치를 생략하는 건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오답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객관식을 잘 푸는 방법은 오답을 많이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럼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우리 위치를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치사 뒤에는 that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전치사 뒤에는 that이나 who는 쓰지 않아요. 인위치가 여러분 눈에 가장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 in, that은 쓰지 않고요. who도 잘 쓰지 않습니다. 인위치가 여러분 눈에 많이 보일 거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좀 같이 볼게요. 파트 1에 오면 여러분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거는 선행사를 잘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사람이죠. 네, 그럼 볼 것도 없이 훔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2번으로 와보세요. 여러분, 얘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얘 이름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아이인데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없어요.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얘는요, 만약에 목적격으로 쓰인다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즉,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위치가 주격관대라면 주어가 없을 불완전한 문장일 거예요. 자, 그럼 뒤를 한번 봅시다. 아이가 주어 표시하세요. like도 동사. 잠깐만. 나는 좋아해. 최고로 좋아하는데 뭘 최고로 좋아하는지 목적어가 없네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구조는 위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한번 가볼까요? 3번 보시면 선행사가 뭡니까? best song이죠. 여러분, the best song에서 the best에다 이렇게 써보세요. 최상급, 최고 이런 뜻입니다. 최상급이 선행사에 나올 때는요. that을 써주세요. 딴 건 안 돼요. that만 씁니다. 다시 최상급이 선행사에 나올 때는 that만 씁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이 좀 틀릴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해서 1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18번 별표. 자, to에다가 전치사 써주세요.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that이나 who를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전치사 플러스 which를 많이 보게 될 건데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to라는 애는 어디서 온 아이일까요? 여러분, listen to music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listen to. 이 to가요, 혼자 있었어요. 너무 외로워요. 얘 친구는 이미 위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네? 그럼 나도 친구 따라서 쏙 들어가야겠다 해서 이사를 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얘도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who 안 돼요. that 안 돼요. whom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전치사 on은 어디서 튀어나왔냐? depend on이라는 거에서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depend on 필기하세요. 의존하다라는 뜻입니다. depend on에 on이 반드시 있어야만 의존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파트 2로 넘어와서 이 부분 문장 두 개 합치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명사를 찾으세요. 공통되는 명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찾느냐? 귀찮지만 해석을 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 여자는요, 떠났어요. 인도로요. 나는 원했어요. 그녀를 만나기를. 얘들아, 여기서 the woman과 her은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똑같은 명사라는 걸 알게 됐죠? 그쵸? 그리고 her이라는 건 지금 대명사고요. 동사 뒷자리에 있기 때문에 무슨 격이라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녀를 이라고 해석되는 목적격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이제 찾았습니다. 공통명사를 해석해서 찾았다면 이제 해야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찾은 명사를 두 개라고 칠게요. 만약에 지금 the woman이 A, her이 B라고 칩시다. her이 뭐예요? 대명사 부분이죠. 대명사가 아닌 아이를 찾으세요.
대명사가 아닌 아이를 찾으세요. 찾았어요? 이렇게? 대명사가 아닌 아이. 이 아이를 선행명사로 삼아주세요. 여러분, 선행사 뒤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써주시면 돼요. 자, 관계대명사를 쓴다라는 건 이렇게 쓸게요. I wanted to meet을 쓸 건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이 자리에다가는 her 쓰시면 안 돼요. 왜? her이 이미 이 자리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the woman과 her이 같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자리에 her을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써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남은 아이들 left for India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통명사를 찾으시는데 대명사가 아닌 아이를 먼저 잡으시고 관계대명사를 갈겨주세요. 선행사가 아닌 아이를 선행사로 잡아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갈겨주시고 관계대명사 뒤에 the woman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을 넣어주실 때 her은 빼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를 끝부분에 연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시계는 테이블 위에 있어요. 나는 그 시계를 찾고 있는 게 얘가 지금 대명사면서 목적격이네요. 얘를 A, 얘를 B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A를 먼저 잡아둡니다. 얘를 선행사로 두라 그랬어요. 얘들아, 선행사 뒤에는 바로 관계대명사가 옵니다. 위치나 대시 오겠죠? 그리고 이 위치나 대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I was looking for. 자, is을 쓰면 안 됩니다. 왜? 이 위치 안에 이미 is이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is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 뒷부분은 is on the table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3은요. 우리가 밑줄 치지 않고 괄호를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괄호를 치려면 괄호를 뭐 해야 되겠죠? 열어야겠죠.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죠? 닫아야겠죠. 자, 여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여세요. 근데 잘 보세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생략이 된다 그랬는 말 기억나시나요? 네, 이 생략된 부분도 여러분이 괄호를 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명사가 갑자기 나란히, 명사랑 주어 명사가 나란히 나오는 부분에 여러분이 괄호를 열어주실 거예요. 자, 닫는 법 한번 보겠습니다. 열었으면 닫아야죠. 자, 오른쪽을 봤을 때 동사가 하나가 나오면 마침표까지 가시고요. 오른쪽에 동사가 2개 나오면 두 번째 동사까지 닫아주시는 겁니다. 자, 요 그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팅이라는 거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자, 명사가 지금 나란히 나오면 열어주시고요.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명사가 나오고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면 열어주시고요. 동사가 하나밖에 없죠. 끝까지 봤을 때. 그럼 끝까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사가 나오고 갑자기 주어 동사다. 열어주시고요. 동사가 2개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오시면 이번에는 생략된 관계대명사 목적격을 다시 넣으란 뜻인데, 자, 이 문제 푸실 때는 여러분이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오는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다가 위치나 that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오는 부분에다가 위치나 that을 넣어주는 겁니다.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는 부분이 여러분 눈에 빡 보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중간 문제는 조금 생략하고요. 파트 8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8 문제 푸는 법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적으세요.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생략은 언제 하는 겁니까? 목관대일 때 생략하는 겁니다. 그죠? 자, the person이라는 선행사가 나왔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안 보이네요. 그럼 이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인 목관대가 와야 됩니다. 근데 the person이 사람인 거 아시죠? 후 쓸 수 있고요. 목관대니까 whom도 쓸 수 있고요. 사람, 사물 다 되는 that도 쓸 수 있고요. 목관대는 이렇게 생략 가능하다라는 표시까지 싹 다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선행사를 확인하시고 주어 동사를 보셨는데 목적어 없네요. 여기는 누구 자리인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네요. 케이크는 사물이네요. 위치를 쓸게요. 다 되는 that도 될 거고요. 그 다음 목관대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파트 9로 오시면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네, 지금 생략이 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인 경우에 여러분이 이 that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번 문제 보시면 that 뒤에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여러분, 주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이 안 돼서 이 부분은 네,
X를 쓰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1번에다가는 X 해줬습니다. 파트 10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좀 자주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썼다면 목적어가 있으면 되나요? 네, 대명사가 이미 이 위치 안으로 쏙 들어간 상태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쵸? 여러분,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동사의 개수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 접속사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동사의 개수가 2개 나올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접속사가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접속사가 있어요? 없네요. 그럼 어떡하죠? 만들어줘야죠. 접속사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만들 거냐? 나는 그 소녀를 좋아해. 근데 어떤 소녀인지 여기다가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girl이란 명사를 수식할 만한 뭔가를 만듭시다. The girl은 사람이니까 who라는 주격관계대명사를 넣어서 접속사 개수도 맞춰서 동사 2개까지 연결해주고 네, who가 the girl을 수식하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네, 안 쓰죠. 이시 이미 위치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파트 10도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파트 11.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조사를 잘 봐야 돼요. 조사. 한국어는 조사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어는 은는이가, 동사는 다, 목적어는 을를, 이런 것들 조사에 조금 예민해지셔야 되는데 먼저 조사를 보시고 동사 플러스 우리말 한국어 니은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 이 덩어리를 찾아서 갈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볼까요? 동사의 니은 덩어리가 뭔데? 저것은 내가 사고 싶대요. 얘들아, 사고 싶다는 동사 덩어리죠. 사고 싶은 거. 사고 싶다. 동사죠. 근데 거기에 다가 아니라 뭐가 붙었어요? 니은이 붙었죠. 이걸 동사 니은 덩어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뭐 하라고요? 갈로 처리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갈로 처리하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이게 사고 싶다란 동사에 니은이 붙은 덩어리를 갈로 처리를 먼저 하는 겁니다. 뭘 잘 보라고요? 조사를 잘 보는데 동사에 니은이 섞여 있는 부분을 갈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역시 조사를 잘 보고 문장을 이제 위치를 맞춰줄 건데요. 주어라면 은는이가로 해석이 되고 이걸 어디에다 놓으면 돼요? 문장 맨 앞에다가 이 아이를 갖다 놓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것은에서 은는이가 이 부분이 문장에서 주어란 뜻이죠. 그럼 저것은을 문장 어디 갖다 놓으라고요? 맨 앞에 갖다 놓으세요. 맨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주어 동사가 한 덩어리인 거 아시죠? 주어 다음 동사인 거. 그러면 다 덩어리를 찾으세요. 다를 찾으시고 주어 옆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주어 옆에다가 써주세요. 자, 여기가 동사 부분이죠. 이다 부분이 영어로는 이렇게 네요. 그 다음 뭐 해줘야 되나요? 지금 이다라는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보어를 연결해주세요. 차를 연결해주시면 돼요. The car. 근데 어떤 차인지 이제 이 갈로 덩어리가 이 부분에 내려오게 될 건데요. car이라는 건 사물입니다. 위치를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고 싶었던 wanted to buy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뭐 찾으라고요? 동사의 니은 덩어리를 찾으세요.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사주는 잠깐만. 사다가 동사인데 거기다 니은이 붙었네요. 이 부분을 갈로 처리합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사주는 요게 이제 니은 덩어리예요. 뭐 찾아야 되죠? 주어를 찾으세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요? 문장 맨 앞에 쓰세요. 하고 있다가 문장에서 동사 부분인데 우리가 주어를 썼으면 상식적으로 동사를 쓰게 되겠죠. 하고 있는 건 현재 진행이니까요. is wearing 써볼게요. 그 다음 목걸이를 쓰는 거예요. the necklace. 그 다음 뭘 쓸까요? 이 갈로 덩어리가 이 부분에 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쓰시고 그녀의 남편이 사준 그녀에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